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그 해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살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에게서 점진적인 증세가 법제화돼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기업 법인세 감면법의 해제를 통해서 점진적인 법인세 증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부수적인 여러 가지 법의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법 개정이라든가 조속한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법의 통과를 통해서 또한 한국 경제의 발전 향상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과 장년의 재취업 교육과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벤처 투자에 대한 의욕을 활성화시켜 주어서 그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고 투자를 통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복지의 향상을 통해서 복지의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지의 향상,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세 번째, 기술과 과학의 육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 전문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지원은 2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선진 과학기술을 청년들에 의해서 개발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증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현실을 바라볼 때 많은 대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은 백화점의 경우에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증세입니다. 법인세 감면이 아니고 그 세수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뉴딜 정책을, 공공사업을,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공공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오히려 서민을 살림으로, 서민 경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백화점 하면은 대기업의 사업 분야지요. 서민 경제를 살려서 백화점 경제도 살리고 대기업 경제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가 몰려오면은 미국의 경우에 1930년대 말에 경제공황으로 미국처럼 경제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기업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공공사업과 공공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세금을 점차적으로 대기업과 재벌 부자들에게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요식업계에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감춰두고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만은 그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식당들을 정부가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 인계 인수를 해서 일례입니다마는 수많은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식당들을 인수인계해서 음식값도 저렴한 가격으로, 반값으로 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같으면 3,000원, 3,500원, 2,000원
팔되 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자면은 된장찌개라든가 김치찌개 3,000원씩 판매해서 비정규직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단순화된 메뉴로 식당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세 인상과 세금 인상은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기업의 사업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대기업 재벌들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재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0년대 말 90%까지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공공사업을 했지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소규모 상점을 정부가 인수해서 많은 장거래 시대의 젊은이들을 그 자리에 비정규적으로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경기인 이 상황에서 한국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세 인상과 부자들의 증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증명된 하나의 경제적인 경제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바로 재원을 가지고 청장년 재취업을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생활비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용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때에, 고용의 창출로 이어질 때에 우리 한국 경제는 활성화되고 살아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증세, 재벌의 증세, 법인세 인상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기업에게 대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북구 유럽 국가에서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복지의 향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것이 증세를 통한 선순환 효과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드렸죠. 이 지원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전문기술, 이공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분명히 만불시대에서 체감, 서민 경제 만불시대입니다. 서민 체감 경제 만불시대에서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